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8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오늘은 좀 시원한 소식을 가지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그 소식을 가지고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디지털 프로젝트. 석굴암을 얼마만큼 테크놀로지로 디지털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그 석굴암 디지털 프로젝트에 약간 미치신 분인데 오래 하시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건데 그 카이스트의 박진호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카이스트의 박진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우리나라와 해외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과 석굴암의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같이 지식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 디지털이라는 테크놀로지와 문화가 서로 다른 방향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요새 또 통섭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마 그 석굴암의 디지털 프로젝트는 새로운 좀 세계를 여는 그런 문화와 테크놀로지의 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를 보면은 이제 우선은 첫 번째 석굴암 디지털화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동영상도 많이 갖고 나오셨죠. 네. 예, 굉장히 동영상은 긴데 이제 그걸 좀 그 선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석굴암 디지털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석굴암이면 그게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뭐 종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면 평생 죽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가봤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성지라고 할까? 마치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 번쯤 로마 콜로세움을 보고 죽는 것처럼 석굴암은 뭐 우리가 중국 때 수학여행도 가고 뭐 나중에 커서도 많이 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 5천만 국민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렇게 알려진 명소 많게 석굴암의 어떤 더 구체적인 정보나 석굴암이 뭐고 석굴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이 석굴암이라는 게 뭐 중국에는 만리장성, 뭐 영국엔 스톤헨지, 프랑스 에펠탑처럼 각 나라를 그 소개하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면 사실 뭐 경복궁으로 보내든 경주로 보내든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한테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가장 뭐 금자탑이다 하면 사실 석굴암인데 우리도 사실 석굴암을 잘 모르고 외국인들도 유명세는 알지만 석굴암의 구체적인 모르고 이런 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디지털 기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석굴암이 8세기 만들어진 이후로 1200년 쭉 보존을 했는데 또 관광으로도 많이 가는데 디지털 기술 가지고 석굴암의 어떤 진면목을 마치 석굴암 당시에로 돌아가는 어떤 타임머신 여행을 통해서 석굴암을 파악하는 그것은 아마 디지털 기술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물론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겠습니다만 2008년에 한번 석굴암을 대상으로 디지털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때 조금 모자라고 좀 더 보완할 게 있어서 2011년 9월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또 2차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계속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생생한 당시의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차 석굴암 디지털 프로젝트 2009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그 석굴암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있는 스튜디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마치 석굴암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갔다 오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리문으로 막혀 있어서 정말 들어가서 석굴암의 본전부를 보고 싶고 좀 만지고 싶고 거기는 39개 아마 오묘한 아주 이 그 대단한 조각상을 체험하고 싶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경주에 가서 4,000원이라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갔는데 유리문에 막혀 있어 석굴암에 진짜 실체를 만질 수 없고 또 있으면 또 뒤에 사람이 빨리 지나가려 미쳐서 한
10초 보다가 또 밀려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석굴암을 관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전 때문에 문을 열고 1년에 400만에 해당하는 석굴암을 찾는 관람객들한테 문을 열어줘서 400만이 한 번씩 지나가면 석굴암 자체가 또 보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보전 때문에 100년이든 1000년이든 석굴암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매년 400만의 외국인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뭔가 석굴암을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디지털화해서 가상 체험을 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는 것처럼 지난 2009년도에는 그 지금 보다시피 고해상도 카메라로 HD 영상을 찍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형 크레인 갖고 그 좁은 석굴암에 들어가서 그 이런 그 본전부리하던 그 조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석굴암의 본전 불상이 6m입니다. 실제 우리 1m 70짜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막 가더라도 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런 그 대형 어떤 고해상도 카메라나 크레인 장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치 새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진면목을 다 잡아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왼쪽 보시면 이런 그 방송 카메라로 또 석굴암의 미학인 어떤 보시는 왼쪽에 어떤 관음 보살이라든지 또 하나 또 그 요새 또 3D 아바타의 시대라서 저희 2009년에 오른쪽 보시면 각종 첨단 전자장비, 요새 용어로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많이 쓰는 저런 스캐너를 사실 산업에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부터 또 문화재에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캐너가 왼쪽에 큰 거, 작은 거 두 개 보이는데 2009년에 당시로선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스캐너를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이게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6시에 문 닫기 때문에 낮에는 숙소에서 쉬고요. 6시 관람객들이 다 빠져나가는 밤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까지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이런 3D 스캔을 통해서 석굴암의 모든 조각성을 3차원 디지털 데이터로 획득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작업하는 광경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게 어떤 와이어로 잡았을 때 이렇게 촘촘한 데이터를 형성을 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렇게 3D 맥스나 마야의 데이터를 컨버팅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또 석굴암은 이게 또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것이 이게 천연 안반을 파가지고 만들기 쉬웠던 그런 석굴 사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360개의 돌을 마치 레고 블록 쌓기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었던 인공 석굴이라는데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차별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미학적 우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런 우리가 어차피 디지털로 데이터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부자재를 나눠서 석굴암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주 화강암으로 만든 정밀한 데이터를 아주 0.5mm 단위로 해서 다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것은 1000년 뒤에 석굴암이 변했을 경우에 지금 데이터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실제 석굴암의 본전부를 저희가 작업하는 광경인데요. 그 데이터를 지금 아직 색깔 입히기 전에 쉐이딩 데이터로 전환을 해보니까 오른쪽 같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석굴암 박물관은 없습니다. 석굴암 가면 그냥 4,000원 내고 석굴암 보고 그냥 나오는 건데 2008년 12월 달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석굴암이 주가 되는 통일신라 조각전이라는 특별 전시를 몇 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통일신라 관련 조각 전시를 하는데 경주 진현동에 있는 석굴을 띄어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디지털 작업한 거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석굴암에 간 건 아니지만 왼쪽 상단에 저렇게 지금 석굴암 영상이라든지 오른쪽에 보시는 석굴암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내가 석굴암에 가서 통일신라 조각의 최고의 미학인 석굴암의 다양한 조각을 체험하는 그런 전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석굴암 프로젝트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넉 달 동안 했던 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굴암이 주가 되는 이런 조각 전시에서 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시실입니다. 딱 보시면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게 이게 구조가 이렇게 아픈 네모나고 아는 원형인 이런 어떤 석굴암의 구조를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축전을 못했고 그 기둥을 이렇게 알프알피로 만들고 이런 각 조각상들을 부저를 떠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고 해서 똑같은 석굴암은 아니지더라도 석굴암에 들어오는 그런 조각을 느끼는 이런 것을 또 해봤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끝나서 현재는 2012년 오늘 8월 17일 방송하고 있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통일신라실 저쪽에 그때 제작했던 영상 콘텐츠도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차와 크게 2차와의 차이가 뭔가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석굴암 관련 전시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했던 좀 단기적인 프로젝트였다면 2차였던 작년 같은 경우는 자, 석굴암의 문제를 보자. 석굴암에 갔다.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사람들 밀려서 그냥 나왔다. 그러면 석굴암이 바로 옆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 그 석굴암 체험실을 만들어서 석굴암을 직접 경주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석굴암이 꼭 지금의 2012년 당시의 석굴암이나 석굴암이 이게 정확히 그 AD 8세기에 그 신라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200년 전에 석굴암 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없겠느냐? 또 이게 또 다시 복원이라는 것이 꼭 과거 10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0년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적인 복원까지 해서 석굴암을 가상공간에 만들어서 그것을 2017년에 세종시 지금 7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만 2017년에 세종시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문화재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시키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박물관이 수천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립박물관이 20개가 있으며 전 세계 박물관의 대표 주자인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있지만 실제 유물이 없이도 그 어떤 디지털 미디어나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재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의 IT와 CT 기술이 경합된 것이고 그거의 가장 앞단에 서는 컨텐츠는 석굴암입니다. 따라서 2차 석굴암 디지털 프로젝트는 2017년에 세종시에 석굴암 가상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아카이빙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2차 요 프로젝트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2011년 9월에 찍은 건데요. 저희가 2009년에 처음 작업했을 때 석굴암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캐너를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방송 카메라 정도의 스캐너를 달면 이게 한 1.5m가 됩니다. 근데 2009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놀란 것이 석굴암의 바닥부터 총장이 9m입니다. 본전불상이 6m입니다. 그냥 일반 산발이에다 스캐너 딱 갖고 가면 우리 눈높이 밑에까지는 스캔이 되는데 위까지는 안 되거든요. 딱 가니까 야, 석굴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하고 조각상이 39개나 되고 그 정밀도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2009년에도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대로 디지털화를 못했습니다. 처음 있었고 그리고 석굴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2011년에는 목표가 물론 그 세종시에 있는 석굴암의 가상 박물관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러 갔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 우리가 그런 실수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009년에 디지털의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9월에 했던 이런 그 석굴암 작업은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009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9년에는 우리가 눈높이 정도의 수준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저기 저 벽면에 있는 감실불상 높이가 한 5.5m 정도 되거든요. 우리 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특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눈높이에서 가늠할 수 없는 것까지 잡아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그 카이스트 외국인 연구원이 있는데
저 본전불의 저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지금 비계를 설치하고 산발이를 설치해서 올라와서 우리 눈으로 파악되지 않는 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 예,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제시한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저 본전불상 부처님 높이가 6m고 저 밑에 있는 사닥다리 높이가 3m입니다. 2009년에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에는 세종시 디지털 박물관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완벽한 준비를 해서 그 결과로 완벽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석굴암의 분위기와 그 당시 작업의 열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키가 한 1m 70 되는데 석굴암 부처님의 이 연화문 대자의 끝에밖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하고 대비하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 불상인 거를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십시오. 지금 생각보다 크네요. 저기 지금 비계 보시면 저기 3m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랜드스케이프가 정말 멋있게 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키 이상으로 잡지 못하는 건 저희가 저런 특수 장비를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다 디지털화 작업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을 계속 해주시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동적으로 이 석굴암의 모습을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본전불과 석굴암에 있던 천장을 역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석굴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저희가 부닥쳤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에 7, 8시간씩 들어가고 이런 중장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난 2008년 봄에 있던 숭례문 화재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참 물론 어처구니없는 것 때문에 숭례문이 방어가 됐지만 우리가 석굴암을 디지털 보존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석굴암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가장 마음 졸였던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또 야간 작업입니다. 주간도 아니고 혹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장비가 떨어진다든지 사람이 부딪힌다든지 물론 사람이 다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중장비가 어디 부딪혀서 조각상의 조각에 흠을 낸다든지 이런 디지털 보존으로 갔던 우리 팀들이 오히려 이런 중장비를 들고 가서 그 천년 석굴암의 그 흠집을 내거나 파손을 하진 않게 됐는지 제가 2009년, 11년 둘 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현장 PM이었고요. 정말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래서 참 다행히 두 차례 다 아무 사고 없고 뭐 석굴암 위해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참 2009년이나 11년이나 보람된 순간이었었지만 동시에 정말 가슴 졸이던 다시 석굴암 들어갈래? No. 그런 얘기할 정도로 물론 일주일 동안 남들이 못 가는 석굴암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벅찬 희열도 있었지만 그런 안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을 졸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여러 분들의 노력 덕분에 석굴암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작을 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세종시 박물관의 완공은 2017년이지만 한 100평 규모로 디지털 문화유산 홍보 영상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5년 후에 박물관의 어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입체 영상의 화면을 꺼서 지금 좀 뿌얘졌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석굴암의 어떤 눈 오는 모습, 또 석굴암 내부의 조각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바타가 한 2시간 반 정도의 3D 입체 영상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런 스캔 데이터 했던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이런 정밀 스캔 장비를 가지고 획득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컨버팅을 해서 마치 내가 실제 석굴암 조각성과 석굴암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것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배경에 서라운드 랜드스케이프까지 잡아서 입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석굴암 입체 영상의 한 장면들입니다. 쭉 들어가서 본전부를 본다든지 역동적으로 올라가서 조각의 배치를 시뮬레이션을 본다든지 다음 보시면요. 예. 그리고 석굴암에 애초에 이렇게 그 능처럼 이렇게 큰 돌 작은 돌 흙으로 덮여 있던 초창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보시고. 예. 그래서 일단 2009년하고 11년 작업에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석굴암을 세계 최초로 가장 완벽하게 1차는 어떤 테스트 베드 입장에 2009년이었고 2011년은 완결판으로서 석굴암 데이터를 완벽하게 했고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석굴암을 가지고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소스를 발견했다는 것. 13분 입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원소스만 있으면 이게 그 A라는 시나리오, B라는 시나리오 수천만 건의 시나리오 때문에 석굴암의 다양한 얘기를 풀 수가 있는 원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석굴암이 지난 20세기에 일제의 어떤 그 중수공사나 64년에 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또 석굴암을 하면서 좀 많은 훼손과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석굴암을 완벽하게 했던 것은 만약에 석굴암은 100년 뒤에도 존재하고 우리가 다 죽고 나서도 존재하고 1000년 뒤에도 존재합니다. 아마 석굴암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500년 뒤에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 2011년에 석굴암을 스캔을 데이터 아카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그때 지금 제가 했던 게 선조가 되겠죠. 했던 자료를 갖고 500년 뒤에 석굴암 비교를 해서 500년 동안 이런 변천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풍싹이 있었고 이런 변화 발전이 있었고 이런 훼손이 있었구나를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이 하나의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하는 콘텐츠나 디지털 보존이나 하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석굴암 작업을 하면서 석굴암을 밤마다 있으면서 이 석굴암을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경비 아저씨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아니 석굴암이라는 게 1년에 400만 원은 뭐 창덕궁이니 경복궁보다 더 우리나라 문화유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나마 짧게 보는 것도 박탈당하는 이건 좀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석굴암을 경비하면서 느꼈던 정말 큰 아쉬움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작업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어떤 기술과 어떤 테크놀로지가 덧붙여져서 어떻게 석굴암을 나타낼 수 있는지는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석굴암을 못 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수희 아저씨 오랫동안 많은 관람객들을 쭉 봐오고 또 외국인들까지 봐왔던 그분의 어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마치 내가 석굴암을 가 있고 본전부를 만지고 느끼는 심지어는 보면서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저 말고도 앞에 무수의 많은 IT나 CT 전문가들이 본인의 어떤 제품이나 기술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석굴암의 어떤 실제 체험관 할 수 있는 기술은 21세기 2012년 오늘에 있어서 아직 그 기술은 석굴암의 이 대상을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50년, 100년 어떤 정말 감쪽 같은 무슨 홀로그램 기술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술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저는 지난 5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했던 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석굴암의 다양한 역동적인 모습을 디지털 데이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네. 자, 미래라는 게
올해일 수도 있고 2017년일 수도 있고 15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기술은 석굴암을 완벽하게 가서 내가 똑같이 4D가 됐든 5가 됐든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자 선생님이 통섭이라는 아주 좋은 컨사일런스라는 단어 쓰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석굴암을 체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어셈블리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 방법이 홀로그램입니다. 2009년도에 그 김덕수 사물놀이라는 디지로그 사물놀이라는 그런 어떤 공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홀로그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홀로그램이라는 게 원래 그 태동은 그 레이저나 광학 홀로그램인데 광학이나 레이저 홀로그램은 완벽하게 360도로 석굴암을 체험을 하고 석굴암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지 못하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런 석굴암은 진정한 오리지널 석굴암이 아니고 프로젝터 반사 방식의 유사 홀로그램 방식의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거의 단점은 석굴암의 리얼리티를 똑같이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석굴암은 90도 앞면에서만 볼 수 있지 360도 사방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석굴암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전시 디스플레이가 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석굴암을 홀로그램에 나타나게 된다면 첫 번째 지금 석굴암의 문제가 막상 가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있지만 이 석굴암은 1300년 8세기 통일신라 때 만든 석굴암이 아니라 1300년 전 신라사를 만들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 당시의 석굴암 지금 프레젠트 타임의 석굴암밖에 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사실 그 문화재라는 게 생성이 돼 있고 발전이 있고 현대 있고 앞으로 미래까지 원스톱으로 쭉 봤을 때 석굴암도 어떻게 태동됐는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그 텍스트를 보시면 그렇다. 2012년 석굴암도 좋다. 그렇지만 현재 석굴암이 아닌 1300년 전에 신라 장인들이 처음 석굴암을 만들었을 때 원형은 어땠을까? 지금 현재 석굴암에서 그걸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홀로그램을 하여서 과거 석굴암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석굴암 내부를 갈 수 없으니까 홀로그램을 통해서 완벽하게 재현하자. 그리고 또 관객이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니드에 맞춰서 나는 석굴암에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어떤 관객이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구성의 석굴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소개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좀 더 맨 마지막 비주얼라이징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홀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데이터와 그게 사람의 손으로 부정확하게 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어떤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데이터가 전시가 되는 홀로그램을 가야지 이걸 그냥 사람의 눈높이로 대충 만든 건 사실 그게 아날로그 진품이 아니지만 디지털화에 있어서 그게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2011년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완벽한 이런 원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3D 입체 영상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제 모습입니다만 그리고 홀로그램도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 했던 이 디지털화 작업은 이런 홀로그램이나 맨 나중에 아웃풋에 있을 때 가장 중추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볼 것은 우리가 작년에 석굴암을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을 보셨지만요. 그 다음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석굴암 데이터가 어떻게 스캔에 의해서 데이터가 디지털화해야 되는지 포맷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죠. 요거는 석굴암의 내부, 특히 외부. 석굴암 지금 앞에 그 목조 건축물이 하나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밥 주걱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 조각이 있는 어떤 그 원형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네모났고 안이 원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곳은 광대역 스캐너를 가지고 석굴암의 외관을 이렇게 쭉 좀 데이터가 좀 이렇게 거칠어 보입니다만 요건 좀 광대역으로 어떤 프레임을 보고 계십니다. 보니까 또 투명한 것 사이로 조각이 좀 보이고 비스무리하게 가운데 본전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게 정밀 스캐너가 아니라 광대역 스캐너로 전체 어떤 석굴암의 어떤 구조를 알기 쉽게 이렇게 스캔했습니다. 네. 예, 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사를 하나요? 엑스레이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데이터 가지고 좀 러프하게 이렇게 네.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정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좀 더 그 고화질이나 더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건 네. 그냥 스캔했을 때 처음에 원시 데이터가 네. 이런 구도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정도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캐너도 여러 종류의 스캐너로다가 촬영을 했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9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주 그 비비드 같은 정밀 스캐너 가지고 꼼꼼하게 찍어서 네. 하고요.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요런 같은 경우는 석굴암 앞에 있는 숲을 촬영한다든지 부분을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정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를 쭉 구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광대역 스캐너를 통해서 어떤 구조 펑션을 좀 측량하거나 혹은 그거를 구조를 대충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석굴암 3D 입체 영상의 다이나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전부를 추사한다든지 보시면 그래서 중간으로 좀 스킵을 하시면 여기 제가 축적 조금 앞으로 좀 더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좀 더 스톱. 네. 여기서 보시면 석굴암의 제가 365개의 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어셈블리 되면서 이 평면에 있던 인공 석굴암을 저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를 지금 좀 다이나믹하게 보면 돌이 저렇게 축조돼서 하나하나 됐구나. 이게 다시 파헤쳐진다면 이게 하나 다 어셈블리 돼서 다시 원형으로 더 할 수는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데이터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쌓기, 해체, 쌓기, 해체 그것은 디지털에서 가능한 일들이겠죠. 이때도 이 설계 도면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 1300년 전에 캐드나 3D나 그런 건 당연히 없었는데 그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붓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석굴암도 아마 그 신라 장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조의 그 수원 화성을 보면 그 화선지에다가 얇은 붓으로 이런 어떤 그 거중기를 스케치한다던가 이런 축적 과정을 이렇게 의궤로 나타난 것처럼 아마도 1300년 전에 그 자료가 남아있진 않겠지만 석굴암도 이런 철저한 플랜과 청사진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제 이미지 좀 상상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조그맣게 모형을 만든 것도 그 주위에 보면 있지 않을까. 우리 너무 석굴암 하나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 가면 저희 어린 시절은 석굴암을 많이 들어갔었어요. 수학여행 가면 많이 갔었으니까. 근데 저도 경주에 자주 가면은 여기 석굴암에 좀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멀리서만 많이 보는데 가면은 주위에는 한번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보탑이나 이런 것도 검해지고 몇 달 전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천년을 그 비를 맞고 낙뢰를 예. 맞고 그런 했기 때문에 사실 석굴암도 실내지만 지금 그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안쪽에 있는 건 좋은데 비바람 받다가 이제 문 쪽의 것은 많이 좀 사개지고 그리고 석굴암이 원래 채색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천년 동안 이렇게 사가지고 이 풍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또 채색이 남아있지 않고 또 돌들이 많이 좀 부서지고 떨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가면 더 이게 또 그 원형에서 멀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석굴암 저기 지금 금강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지 못한 게 이게 화강석이 오랜 동안 풍화가 돼가지고 윤곽은 있지만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아주 뚜렷하지 못한 것들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작업했던 건 어떤 디지털 보존을 통해서 이게 또 변화된 미래 데이터였던 비교나 보존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간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그럼 그 파워포인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홀로그램이나 어떤 비주얼 전시를 위해서 과거에 저희가 했던 그 석굴암의 명징한 그 작업 광경을 자료 영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3D 입체 영상은 지금 뭐 아바타 이후 그 전이라도 있는 기술이라서 석굴암을 입체 안경을 끼고 13분 동안 탐험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을 단계를 높이자고 한다면 지금 우리 21세기에 할 수 있는 저런 어떤 홀로그램 방식을 통해서 제가 4가지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달았는데 이렇게 진정한 홀로그램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홀로그램 디바이스나 기술을 통해서 석굴암을 보여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한 게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예, 이건 홀로그램에서 석굴암의 본전부를 한번 떼었던 예시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의 연장선이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자 2017년이면 5년 남았습니다. 사회자 선생님 5년 전하고 지금 기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5년 전엔 스마트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스마트폰 빼고 과연 5년 전과 지금의 그렇게 뭐 인터넷이라든가 뭔가 다른 게 기술적 진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많죠. 요새는 또 대세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2K인데 4K가 또 요새 대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2차는 또 4K로 찍지 않을까요? 요새 몇 달 전에 제가 쉐라턴 워커힐 호텔 가니까 니벤귤렁의 반지하고 지그프리트의 그거를 4K 찍어서 오페라를 틀어주더라고요. 네. 지금 2K, 4K, 또 요새 8K, 네. 16K까지 나오는데 예, 그런 나름대로의 영상 진보도 있지만 제가 주목했던 건 막연히 2017년 또 2027년 그때 또 세상이 개벽해서 어떤 뭐 뛰어난 테크놀로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는 과연 석굴암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 뭐가 있을까? 나올까? 한 30년 잡으면 물론 나오겠죠. 근데 5년이면 코앞이거든요. 여수 엑스포도 4년 했을 때 언제 오나 싶었는데 지난주 끝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2017년에 석굴암에 가상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기술 기다렸다고 짠 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기술 짱 나와서 석굴암 이렇게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러면 아까 조 선생님께서 통섭을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구상한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자 선생님이 저걸 보시면 석굴암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혹시 느끼시는 건 혹시 없으신지요? 석굴암에 어떤 관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석굴암 가상 박물관이라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입체 영상으로다 이렇게 화면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석굴암의 구조가 앞이 네모나고 안이 둥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석굴암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사회자 선생님 너무 센스 있게 잘 맞히셨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석굴암이 막상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한 번 더. 네, 프로젝터를 보시면 여기 총 9대를 이렇게 썼습니다. 외부에서 프로젝터를 투사해서 다음 보십시오.
이게 석굴암을 조각해 놓은 게 아니라 후면 투사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금강 역사라든지 가운데 있는 본전불이라든지 이게 그 석굴암을 1:1 모형으로 깎은 게 아니라 그 9대 프로젝트를 외부에 쏴서 물론 그 9대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 원천 소스는 저희가 고해상도 사진을 찍고 아카이빙한 자료가 있겠죠. 그거를 컨버팅을 해서 딱 들어가면은 FRP나 화강 속에 조각했던 조각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지지만 않으면 오 이거 석굴암하고 똑같네 하는 그런 조각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러니까 석굴암의 구조를 그대로 카피했던 디스플레이 구조죠. 이거는 현재 기술로 가능하고 네. 5년 뒤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저 사이 선생님 석굴암 들어가셔서 조각상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네. 그 뒤에 아버님이 안 보실 때 몰래 막 이렇게 그 뭐 조각을 이렇게 만져서 그 오묘함도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 가서 들어갈 수도 없지만 조각을 만질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석굴암을 과연 들어가서 조각 멋있네. 네. 거기에만 의존하기엔 좀 21세기 트렌드하고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저 금강 역사상이 우리나라 태권도의 원리입니다. 예. 오른쪽 사람이 왼쪽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관객이 가다가 이 금강 역사가 이 자세가 우리나라 태권의 아주 원초적인 자세인데 왜 그렇지 하고 저 화면을 손으로 탁 칩니다. 그러면 저 금강 역사는 움직여서 내가 지금 무슨 자세를 하고 있고 이 장인이 나를 왜 이렇게 조각하는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작 그만 올라 돌아가죠.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게 움직이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막 그 36개 상이 네. 뛰어놀 수도 있으니까. 네네. 요새는 이제 네. 정적인 거보다는 네네. 예. 네. 그리고 석굴암에서 가장 그 앞권은 가운데 있는 본전 불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본전 지금 저렇게 지금 화면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말해서는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 중국 그런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불교 유적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불교의 어머니라는 인도나 또는 불상의 아버지 나라인 중국, 그다음에 실크로드의 아주 다양한 인도, 그리스 조각 상품의 아프가니스탄까지 다녀봤지만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부처의 얼굴을 조각했고 흉내내도 불상을 봤지만 이 석굴암 본전 불상처럼 석가모니를 정말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저는 중국에서도 발견을 못했고요. 인도에서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로지 경주 석굴암의 본전 불상을 통해서 진정한 석가모니의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에 있어서 그냥 1:1 모형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어떤 또 석굴암 가상박물관에는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굴암이라는 게 전에 화면을 보시죠. 예, 가운데 보시면 저기 그저 원형처럼 생긴 가운데 본전불이 있습니다. 네. 저 안에는 무수히 많은 조각상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석굴암 구조 보면 본전불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9명의 제자들, 여러 보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굴암 전문가한테 갔습니다. 아니 본전불 부처님이 왜 가운데 있고 양쪽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했을 때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를 나타낸 거냐고. 이건 사실 뭐 기술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석굴암을 수십 년 연구하는 석굴암 전문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얻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경전의 법화경에 나온 부처님이 대각득도에서 완전히 깨달아서 석가모니가 됐을 때 주위의 제자들과 보살들 앞에서 설법하는 장면이다. 그러면 신라 장인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옛날에 시타라타 부처님이 득도를 한 다음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소위 말해서 설법이라면 강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그 순간을 조각을 했구나. 그렇다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조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석굴암에 가면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주위에 있는 제자상들이 있습니다만 다들 동작 그만입니다. 법화경을 읽거나 그 스토리 아는 사람은 아 저게 말이야 득도했을 때라는 거대. 이건 학자들만 알고 일반인들은 멋있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석굴암 가상박물관에는 그 법화경의 어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그 광경을 실제로 보여주고 체험을 하자. 내가 부처님 옆에 앉아서 부처님이 설법했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보자. 그래서 제가 관람객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순간 딱 보면 가만히 있던 부처님이 딱 일어나면서 색깔로 쫙 변해가지고 정적인 부처님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나와 있던 그 당시 기록에 의해선 제자들 설법했던 내용들을 쫙 설법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들어봐야겠지만 아마 감동적인 설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 옆에서 법화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게 끝나면 부처님들하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겠죠. 제자는 다 이렇게 벽에 무슨 그 음각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바탕 그런 법화경의 스토리를 쫙 풀리면서 석가모니가 말을 하고 제자들이 파한대소하고 옆에 있는 보살들이 거기에 감동을 일으키고 한바탕 그런 것이 법화경의 디지털이 펼쳐지고 다시 원위치. 그것이 바로 이 석굴암 가상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이 과연 이 아날로그 석굴암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 그게 전부 다인가? 거기보다 2단계, 서단계를 해야지 석굴암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기존의 석굴암의 아날로그에서 할 수 없는 그 이상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가능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기술이고요. 방금 제가 법화경의 스토리텔링을 얘기했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나 스토리에 녹아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기술이 더 컨텐츠를 발현할 수 있는 원천 바탕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테크놀로지가 정말 스타워드 에피소드 나온 것처럼 그냥 거의 완벽한 홀로그램이 된다든가 뭐 4D, 3D, 5D 여수 엑스포 가서 그런 걸 봤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창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의 현재 기술로 석굴암 가상박물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아까 첫 번째 그런 구조도로 모식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비주얼로 입체 형상이고 석굴암의 구조가 태어난 거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법학이나 스토리텔링을 기술과 연합시켜서 내가 들어갔을 때 2500년 전에 부처님 옆에 앉아서 내가 또 하나의 제자가 돼서 왜냐하면 그 순간을 만들어 놓고 조각하고 그걸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이 석굴암을 만들었거든요. 그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이 석굴암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럼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알지 못한 석굴암의 많은 미스터리나 이면과 가치를 더 뛰어나게 돋보일 수 있는 하나의 큰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저도 그 석굴암을 갈 때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게 석굴암을 제일 먼저 근대에 발견한 건 일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거 볼 때마다 조금 한국 사람들이 뭐 역사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 석굴암이나 뭐 좀 예를 들어서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나야 갑자기 사람들이 막 관심이 있고 네네. 가만히 있으면 또 관심이 없어지고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그 체험을 곳곳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 똑같이 만들어서 네. 꼭 그 거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생각보다 그 굉장히 그 문화적인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 처음에는 그냥 테크놀로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전 3D 이것도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네네. 저기서 그 3D로다가 그 르네상스 이런데 그 3D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네네.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네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저런 테크놀로지를 의외로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뒤에 없어진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문도 발견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그 채색한 안료를 남은 거로 해서 색깔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뭐 네네. 그런 것들을 네.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테크놀로지로 재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근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질문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박인영님은 석굴암을 스캔할 때 스캔의 기존되는 곳 데이터 입력이 시작하는 곳이 몇 곳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테크닉한 질문. 예, 그냥 하실 때까지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네네. 같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이 그 디지털 데이터 팀들이 아까 사회자 선생님 그 스탠포드 대학의 미켈란젤로 프로젝트 네. 얘기하는데 저희가 석굴암 할 때 99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그 다비드상을 스캔한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네. 물론 다비드상과 우리 석굴암은 다르겠지만 그 미켈란젤로 프로젝트 할 때 그 미국 팀들이 다비드상을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정밀하게 만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네들이 그 스탠포드 대학 팀들이 다비드상 스캔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준비를 했던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시청한 분 선생님의 시청자 여러분의 그 답을 하자면 석굴암 우리가 스캔할 때 그 기준점이라는 게 일단은 그 내부의 조각상을 정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 넘버를 매겼습니다. 스캔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하니까 이쪽에 있는 뭐 가루다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본전부는 맨 나중에 하자. 이런 그 39개 스캔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랄까, 노트 넘버, 그리고 뭐 굳이 기준점이라 한다면 시작은 어디서 해서 언제 맞춰서 어떻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 노트북 가지고 어떻게 담자는 디렉토리까지 그게 기준점이라면 뭐 기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 보면은 결과물도 있지만 과정에 대해서 문서화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공개가 되나요? 네, 그 사실 2008년 10일 이렇게 하면 뭐 외국 학회의 어떤 석굴암 논문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석굴암에 대한 어떤 국내 어떤 언론 보도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2008년, 11년 이 석굴암 작업했던 걸 묶어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지금 한창 쓰고 있는데 아마 올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내년 3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분들이 이거 보고 또 제가 미켈란젤로 프로젝트 얘기한 것처럼 석굴암의 하나의 벤치마킹 데이터나 케이스 스터디가 돼가지고 또 뭐 다른 거를 딛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좀 게을리했지만 늦었지만 내년에 꼭 내겠습니다. 그 배민규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스캔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스캔을 하는 겁니까? 그러시면 선생님 저 파워포인트 설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분의 좀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스캔 장면들 스톱 뒤로 스톱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자 2009년도 저희가 스캔할 때 지금 보고 있는 저기 감시상이라고 합니다. 저기 스캔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런 비계 장치를 안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2011년에 스캔을 할 때는 자 그럼 지금 그 질문처럼 보이지 않는 곳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람의 눈높이로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오른쪽 기계를 잡고 있는 저 분의 밑에 짚고 있는 저 사다리가 3m짜리 사다리고요.
그 저 스캐너 기계를 그 밑에 있는 이게 2m, 2.5m를 올릴 수 있는 산발입니다. 그래서 2009년은 철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은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2011년은 우리가 석굴암에 어디까지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2009년 11년부터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2년 9월에 스캔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 스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했고 실행을 했고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예. 준비죠, 한마디로. 제가 하나 질문은 첫 번째 1차 팀과 2차 팀 멤버들이 대부분 다 2차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왜 거의 똑같냐면 일단은 2009년과 11년의 갭이 10년, 15년도 아니고 3년 차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2011년이면 되도록이면 2009년에 했던 그 소위 말해서 경험자들 그때 실제 같이 고민을 했고 거기서 호흡했고 한솥밥을 먹었던 이런 분들이 거의 똑같이 왔어요. 네. 잠시 제가 좀 지금 질문을 계속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질문이 끝나고 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응답을 해주시면요. 네. 또 상품들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해주시고 네.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네네. 경품이 있으니까 네네. 저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끝나가지고 네. 여기 일하는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길선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박준호 연구님 오랜만입니다. 석굴암 프로젝트 외에 다른 문화재 프로젝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라고 계속 일하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경주만 해도 거기 한 20년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네.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이 한 9개나 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800개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의 70에서 일할 수 있는 게 30년 봤을 때,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제가 900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를 하시면 저를 딛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이 더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석굴암 하기 전에는 베트남의 유네스코 유산이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이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이 옛날 고대 문명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그 이슬람권과 유럽과 미국의 그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좀 엔티적으로 안 좋게 소개된 면 있지 않은데 이 중동과 이슬람권이 거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인더스 문명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인으로서 이 석굴암처럼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그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정말 중동을 넘어서 유럽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IT나 CT 이런 기술이 그 물론 세계의 그 피날레를 내는 케이팝이나 드라마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문화유산에 있어서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하고 경제하기 힘들고요. 그 대상을 지금은 낙후됐지만 과거에 찬란한 인류사의 정말 화려한 문명을 일구었던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지금 탈레반자한테 한창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지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있겠습니다만 아시아 중동 지역을 그걸 우리가 그 진출을 해서 그 나라 현 사람들은 그 스스로 파키스탄이나 레바논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작업 못 하거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네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그네들의 또 실력을 배양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과거에 그 부분적으로 외국 문화유산이나 우리나라의 석굴암이나 이런 했지만 아울러서 외국의 문화유산을 우리의 기술로 진출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고양해주고 아울러서 또 우리는 또 기술의 어떤 테이스트 베이스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을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석굴암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10시간이면 10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오늘은 1시간이기 때문에 석굴암 했는데요. 이렇게 과거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현재 진행형이지만 어떤 미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이 미래를 가늠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디지털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활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인생과 문화와 과거의 흔적을 보려면서 현재 문명이 나아갈 길, 작게는 개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설계에 있어서 작은 보탬이 되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이한 소재로 방송을 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방송할 수 있는 양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더 안에 과정 진행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진행목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방송 끝나는데 나가지 마시고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추첨을 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